안녕하세요. 임신 출산의 모든 것 임출TV입니다. 현재 임신 중이신 분들이라면 임신 중독증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임신성 질환 중 하나입니다. 임신 중독증은 주로 산모에게 두통, 부종 등의 증상과 심한 경우 조산 등 출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임신 중독증 외에도 임신 중 특히 조심해야 하는 임신성 질환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산모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대표적인 임신성 질환들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중독증은 임신 중에 나타나는 고혈압성 질환을 얘기를 하는데요. 임신에 중독됐다는 뜻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태아가 자궁에 착상을 하고 태반이 형성될 때 혈관이 확장해야 하는데 오히려 수축을 해서 혈압이 오르게 되는 것이 원인입니다. 임신 중 고혈압, 임신 중독증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태반으로의 혈액 흐름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태아는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궁 내 성장 제한과 저체중아, 조산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임신 중독증은 태반 조기 박리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심한 박리로 인해 심한 출혈이 발생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산모와 아기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을 잘못 조절하면 뇌, 눈, 심장, 폐, 신장, 간 및 기타 주요 기관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임신 중 고혈압으로 인해 심각한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 판단되면 임신 37주 이전 유두분만이나 제왕절개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임신 중독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첫 번째 고혈압, 두 번째 단백뇨 증상, 세 번째 최근 일주일간 1kg 이상 체중이 급격하게 증가한 경우, 네 번째는 두통이 심하고 잘 낫지 않는 경우, 다섯 번째는 얼굴이나 손, 발에 붓기가 심하며 꾹 눌렀을 때 살이 푹 꺼지는 경우, 여섯 번째는 갑자기 앞이 뿌옇게 보이는 경우, 일곱 번째는 갈비뼈 아랫부분을 누르면 통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고혈압과 단백뇨는 임신 후반기에 가면 쉽게 관찰되는 증상이기 때문에 임신 중독증과 바로 연결짓기 어렵지만 나머지 증상 중 하나라도 함께 나타난다면 바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봐야 합니다. 임신 중독증은 갑자기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고령 산모이거나 비만, 당뇨, 만성 고혈압인 경우, 쌍둥이 임신인 경우엔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임신 중독증은 모두 위험한 걸까요? 임신 중독증은 정도에 따라서 임신성 고혈압, 전자간증, 자간증으로 단계를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중 경련이나 발작을 동반하는 자간증은 바로 출산해야 할 수도 있을 만큼 심각한 질환이지만 일반적으로 경련, 발작이 없는 고혈압, 단백뇨, 두통 정도만 발견되는 전자간증이 더욱 흔합니다. 전자간증은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히 관리를 해주면 건강하게 출산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알아볼 질환은 임신성 당뇨입니다. 임신성 당뇨를 줄여서 임당이라고 많이 부르시는데요. 흔히 당뇨라고 하며 인슐린 분비 부족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대사에 이상이 발생하는 걸 말합니다. 보통은 임신 24주에서 28주에 당뇨병 선별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임당 고위험군일 경우 임신 초기에 임당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임신 24주에서 28주에 한 번 더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임당 고위험군은 이전에 임당을 앓았다는 경우, 임신 전 비만인 경우, 직계가족 중 당뇨병 환자가 있을 경우, 이전에 거대아를 분만했을 경우,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사산, 조산, 유산 경험이 있을 때 이 조건 중 하나라도 포함되면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임신성 당뇨를 증상으로 미리 알 수 있을까요? 임당은 가벼울 경우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평소보다 더 갈증이 날 수 있고 빈뇨감 때문에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더 많이 먹게 돼서 체중이 증가하기도 하고 때로는 피로감이 더 심해지거나 고혈압이 함께 오기도 합니다. 임신성 당뇨의 첫 번째 관리법은 식사와 운동을 병행하며 스스로 혈당을 체크하는 건데요. 주로 공복, 식사 2시간 후 혈당을 스스로 검사해서 당 수치를 관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식이요법이나 운동을 했는데도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 인슐린요법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질환은 임신성 빈혈입니다. 임신성 빈혈은 임신을 하면 흔히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임신 전에는 빈혈이 없었던 분들이라도 임신 후 빈혈이 생길 수 있고 임신 전부터 빈혈이 있었다면 임신 후 더 심한 빈혈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임신성 빈혈의 원인은 뭘까요? 임신 초기부터 태아는 중요한 장기와 신체를 만들고 급격한 성장을 합니다.
임산부는 그런 태아에게 빠르게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혈장을 늘리게 되는데요. 혈장은 혈액의 성분으로 혈장, 혈구로 나뉘게 되는데 이 혈장은 임신을 하면 빠르게 늘지만 혈구는 혈장에 비해 증가폭이 느립니다. 그래서 늘어난 혈장 대비 혈구 비중이 낮아지는 게 원인입니다. 또한 태아의 혈액을 만드는 것도 임산부의 피를 이용하기 때문에 빈혈이 생기게 됩니다. 임산부 빈혈의 일반적인 증상으로는 어지러움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기증, 수족냉증, 가슴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체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이 불편할 수도 있고 출산 시 수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거칠어지거나 손, 발톱이 평평해지고 길게 세로줄이 생기는 등 몸이 붓고 숨이 차는 증상 등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임산부 빈혈 상태로 출산을 하게 되면 체력 저하로 인해 출산 시 적절한 진통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산후에 대출혈로 이어지거나 자궁 회복이 느리고 모유 분비에 악영향까지 미칠 수 있습니다. 빈혈을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철분 복용 시기인 임신 15주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철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겁니다. 철분이 많이 든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좋지만 음식 속 철분의 양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철분제를 함께 복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질환은 임신 소양증입니다. 임신 소양증은 일종의 면역 질환으로 임신에 의해 온몸이 가려지는 증상을 말합니다. 임신으로 인한 면역 체계의 변화와 피부 팽창에 의해 발생을 하는데요. 복부, 팔, 다리에 특히 심하게 발생을 하며 출산 후 자연스럽게 사라지지만 간혹 출산 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지속되기도 하며 다음 임신 때 다시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기의 성장 속도가 빠른 임신 후기에 나타나며 임신 마지막 5주에 가장 심한데 드물게는 임신 초기부터 소양증으로 고생하는 산모도 있습니다. 임신 소양증 중 임신 담증 정체성 소양은 심하면 조산, 태아 곤란증, 태아 사망까지 진행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초기 가려움증이 손, 발바닥에 국한되거나 황달을 동반하는 경우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임신 소양증, 임신 중 가려움증이 심할 때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피부의 온도를 낮춰주면 가려움증이 완화됩니다. 너무 가렵다면 실내 온도를 20도 내외로 조절을 하고 오이나 알로에를 얇게 잘라 피부에 붙여주면 좋습니다. 단 감기로 인해 열이 나면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으므로 피부의 온도가 지나치게 낮아져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보습제를 자주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습기를 사용하여 실내 공기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조절해주면 좋습니다. 땀을 흘리거나 특별히 더러워지지 않았다면 샤워는 미지근한 물로 주 2에서 3회 10분 내외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중목욕탕에 온탕에 몸을 담그거나 떼수건 사용과 같이 피부에 자극되는 행동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극적이고 짠 음식, 패스트푸드, 밀가루 음식 등은 증상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을 구성을 해서 식사하는 게 증상의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피부를 긁다가 상처가 나면 세균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너무 가렵다면 냉찜질을 하거나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받는 게 방법입니다. 마지막 질환은 방광염입니다. 방광염은 임산부 100명 중 10명이 걸릴 수 있는 흔한 병입니다. 특히 여자는 요도 길이가 4에서 5cm밖에 되지 않아서 특히 더 감염이 쉬운데요. 임신을 하면 누구나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데 소변을 자주 보는 것과 방광염은 차이가 있습니다. 방광염의 증상은 소변을 자주 보는 것과 더불어 질 부위가 아프거나 화끈거리고 잔뇨감이 생기게 됩니다. 방광염 증상의 완화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평상시 질 부위를 잘 건조하고 물을 자주 먹습니다. 또한 소변을 보고 잘 말려주시는 게 중요하고 용변을 본 후 질 부분까지 항문 방향으로 닫기, 꽉 끼는 옷 입지 않기 등의 습관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 완화를 위한 노력에도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절대 참지 마시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대표적 임신성 질환인 임신 중독증, 임신성 당뇨, 임신성 빈혈, 임신 소양증, 방광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임신성 질환은 말 그대로 임신으로 인해 발생을 하는데요. 이러한 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는 어렵지만 내가 지금 느끼는 증상이 무엇인지 잘 파악을 해서 출산까지 잘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